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 리더십 그룹 대표위원장 양지원입니다. 삶에 아주 효과적인 꼭 알아셔야 할 중요한 지혜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맥이라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까이 지내시는 인맥들을 주로 어떻게 만나셨나요?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인맥을 만들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이야, 또는요 내 옆집에 살았어, 또는 자주 왔다 갔다 마주쳤어. 이렇게 프리퀀시 자주 만나지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나진 사람들일 수 있고요, 친밀감이란 전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은 참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어, 이렇게 자신의 의지나 아니면 어떤 방향,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맥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색깔이 반영되었느냐, 아니면 우연이라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걸 만들어졌냐 하는 거죠. 얘는 제가 의지에 의해서 옆에 안녕 두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맥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칠까요? 대단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맥 관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알아야 될 꼭 필수적인 얘기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4가지 영역을 했던 그 그림을 다시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일과 가정과 사회란 영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특히나 이 인맥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결혼도 결국은 이 인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에 관해서 두말할 건 없죠. 사회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영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에서는 내가 뭔가 추진하고 성공해 나가는 이 성공 영역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런 사람과의 능력, 이 부분이 함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과연 인맥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인맥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시다가 상처를 받아. 그러면요, 나는 그거 안 맞아, 나는 편한 사람하고 만날래, 이렇게 닫아버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BBC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 인맥이 좁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빈도는 높아진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별로 맛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음식을 또 안 먹을 건가요?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더라도 자꾸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나은데요. 인맥이 넓다고 성공 가능성이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인맥이 넓을수록 좋은 사람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인맥 가운데서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을 넓힌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양이 많다고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막 사람들에 쏘고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 주위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실제로 그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속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양적인 풀을 넓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데 치중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인맥은 질입니다. 정말 나하고 잘 협조할 수 있고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통계 조사를 해본 결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빅뱅할 수 있거나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소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닌, 나와 관계는 좋지만 그닥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려 9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 친한 소수의 사람에 접근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있다면 거기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상승할 때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막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이거 역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만큼 좋은 사람을 얻으러 다녀야겠다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좀 돌아다니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는 두시더라도 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게 중요한데요. 인맥관리에 ABC가 있습니다. 그 인맥관리 ABC 오늘 좀 새겨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죠. 뭐? 좋은 사람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양이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너 누구 좋아하냐? 너 좋은 사람 맞아? 사람은 아니군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포인트를 확실히 주셔야 되는데요. 과연 상대를 좋은 사람이란 건 뭐냐? 역시 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향력, 인플루언스라고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돈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뭐 정보를 좀 지니고 있다거나 사업적으로 뭔가 배울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생에 관해서도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또는 사람이 정말 괜찮다거나 이런 요소를 지닌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능력일 수도 있겠고 인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무슨 갖춰져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향력 없는 사람 만나지 말라. 시간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맥 관리의 고수들은요, 처음 만났다고 금방금방 다 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관찰을 하고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간의 유형을 자기가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는데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 기버, 그러니까 거절 못하고 남들을 늘 배려하려 하고 뭔가 이제 자꾸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버라고 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 관계의 필요성은 어떻게 하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계산적이며 이런 유형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남들에게 신세를 지더라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를 받으면 또 받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에게 영업을 이렇게 할 수 없이 해줬더니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해줬으니까 이제 안 오겠지. 제가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그분은 테이커예요. 또 옵니다. 역시 제 말이 맞았죠. 이렇게 테이커는 이기적 관점에서 이득을 위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테이커의 먹이가 되는 사람이 바로 기버가 되는 거죠. 중간쯤 있는 사람은 매처라고 합니다. 매처는 준 만큼만 받고 받은 만큼 주겠어.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득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누가 제일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성적이 높은지, 직장인 등에서 누가 더 승진을 많이 하는지,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돈이 많은지 하는 조사를 해보았더니 누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헤이. 뭐라고? 얘는 알고 있어요. 의외로 슬프게도 테이커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기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하느라고 손해만 보는 이 기버의 손해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테이커한테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로 끝났으면 참 재미가 없었을 텐데,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최상위층에 있는, 한마디로 진짜 하이퍼 클래스의 대단한 부자들은 오히려 기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똑같은 기버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좀 가난한 편인데 최상위층 기버들은 정말 부자들하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을 스마트 기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가 딱 보니까 잘 처음부터 확 가는 게 아니고요, 제 테이커구나. 그러면 테이커한테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미안, 여기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잃더라도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거죠. 테이커들한테 미안해, 못 빌려주고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가 기본에 신의가 있는 사람이네, 이러면 과감하게 주는 이런 똑똑한 기버가 바로 최상위층의 기버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버들이 주위에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 주산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기를 위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버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선택에서 이런 선택을 해본다고 합니다.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거와 너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는 거 어느 쪽 선택을 할래 이랬더니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 선택은 뭘 만들죠? 평판을 만들어요. 이런 평판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스트레스도 받고 인맥 관리에서도 결국 마이너스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신의를 지키거나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낫더라 하는 것으로 학습해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 좋은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기 만성형의 리더가 더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올바른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크게 가는 게 나은데요. 우리 그 자랑스러운 천조 중에서 거상 임상옥 같은 선생 같은 경우도 장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얻어야겠어요? 테이크 얻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인맥 관리에서 실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버를 옆에 가까이 두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겠고 나 역시 그러면 기버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하기보다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유전자적인 요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인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환경적 요인과 선택적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적 요인이라는 자신의 의지 같은 거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환경적 요인인데 이 환경적 요인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친구, 만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이닝을 친구라고 얘기했는데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놀게 되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공부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 만나면 정직하게 되고 사기꾼 만나면 같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맹모삼천지교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동서양 얘기가 아마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선 좋은 사람을 필터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들과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만났는데 저 사람 괜찮네 그러면요. 다가가세요. 일부러 전화하고 일부러 찾아가고 물론 부담 주지 않게끔 나 지나가는 길인데 커피 한 잔 줄래? 가볍게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지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딱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 괜찮네. 그러면 따로 한번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선 그 사람 만났을 때 먼저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수업을 하는데 종로에 계신 분이 만나자고 하더니 여의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종로와 사무실인데 왜 올까? 배려하는 거였죠. 이런 사람은 딱 아까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쵸? 네, 기본입니다. 딱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최소한 아마 테이크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살짝 먼저 배려해주면 보통 보면 우리가 먼저 살짝 배려해주면 더 많이 돌아오는데 FTU, 당신 먼저 이 매너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구체적인 만남을 가지시되 좀 대화가 같이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아냈다면 내가 다가가서 좋은 매너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이미지 만들고 좀 진지한 관계를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간적 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 매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디자인이 좋으면 잘 팔린다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 만나실 때 외모 좀 신경 쓰시나요? 우선요.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보고 좀 웃어줍시다. 아이 컨택 할 때 미소가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옷을 잘 입으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 그거보다 이런 게 있죠. 옷은 자신을 위해 입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입는 매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때와 장소에 맞추어서 자기 이미지도 살리면서 상대에 대한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적당하게 매너 있게 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성을 너무 들이대는 쪽으로만 튀는 쪽으로 입으신다면 상대와 인간관계에는 별로 염두에 안 두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옷 좀 입어라, 옷 좀. 응? 자, 이렇게 우선 세 번째 매너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딱 매너, 그렇죠? FTO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사람들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을 기억시키셔야 됩니다. 또 상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하면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이 떠오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180 정도 되는데 한 분이 뭐 150이나 20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가. 그 사람 탁 기억나죠. 뭔가 좀 그날따라 그 사람의 옷이 좀 약간 튄 화사한 옷을 입었어. 이런 것처럼 임팩트를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임팩트를 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을 소개할 때 좀 독특한 취미나 별명이나 유머 같은 것도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적 매력을 갖추는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품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매너 좋은 사람 또는 인간성 좋은 사람 그러면 딱 포함이 되어지는데 딱 첫눈에 미소, 그 다음에 경청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요? 자기 말 열심히 잘 들어주고 리액션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이 같이 똑같이 먹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인맥 관리의 세 가지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좋은 사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친해지자. 두 번째,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봅시다. 세 번째는요, 죠 보기 좋은 사람, 매너 좋은 사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며 좋은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랑 친할까? 아니요. 품성 좋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에 사는 사람에게는 숲의 향이 나고 바다에 사는 사람에게는 바다의 냄새가 난다. 어느 쪽이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기에게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인맥 관리에 관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인맥은 어떤가? 내 의지에 맞추어서 좋은 인맥을 내가 어떤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맥을 만드세요. 좋은 인맥을 만드세요. 그러면 행운은 저절로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